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2일 밤 9시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미국 중간선거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서는 느끼시겠지만은 한국 선거든 미국 선거든 제가 하는 방송이 비교적 정확하고 빠릅니다. 흐름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는 해설을 해드릴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야당인 공화당이 석권을 했더라면 한미 관계가 지금 복원되는 가운데서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더 요동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젤렌스키도 아마 속으로 지금 공화당이 사실상 참패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참패를 하는 데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원은 외교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중요 정부 요직의 임명에 관계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상원을 민주당이 지킨다는 것은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오늘 아리조나주 선거에서 마크 켈리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이 트럼프가 밀었던 블레이크 마스터즈 공화당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꺾고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49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 석만 더 얻으면 과반수 의석을 갖게 됩니다. 상원은 의원 정수가 100명입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므로 여당은 50석만 가지면 부통령 한 석을 추가해가지고 과반수가 됩니다. 현재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는 아무도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서 다음 달 결선 투표를 합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네바다주 한 석이 관건입니다. 현재로는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 락살트가 48.5%, 민주당 현직 상원 의원 콜테즈 마스토가 48.4%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차는 불과 821표입니다. 그런데 94%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도시로서 민주당 몰표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는 민주당 현직 상원의원 마스토의 역전성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하고 부통령 한 석을 더해서 51석, 즉 다수당으로 확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수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리조나주에서 트럼프가 밀어가지고 공화당 상원 후보로 만든 블레이크 마스터즈는 기업인이고 정치는 신인인데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공화당 후보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낙선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리조나 주는 골드워터, 맥케인 등 쟁쟁한 보수 정치의 거물들을 배출해가지고 공화당의 아성으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시절을 거치면서 중간지대로 돌았습니다. 주민들의 30% 정도가 공화민주당에 속하지 않는 중도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트럼프의 허무맹랑한 음모론 선동에 거부감을 느낀 것이 민주당의
이번에 승리를 건네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원은 218석을 차지하여야 과반수가 되는데 공화당이 211석, 민주당이 201석을 확정지었습니다.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의석수는 근소하여 독단적 하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중간선거는 거의 무조건 야당이 압승하는데 이번은 오히려 민주당 승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수십 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낙선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윙 스테이트인데 이곳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존 패트맨이 트럼프가 밀었던 메흐메드 오저 후보를 가볍게 누른 것이 전국 판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게 3살 어린이라도 알 수 있는 허무맹랑한 거짓인데 미국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 세력이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추종 심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음모론을 받아들였다가 공화당도 망가지고 백인 중산층의 도덕적 권위도 무너지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선거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2024년에 대통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때문에 졌다, 트럼프 때문에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플로리다 주 지사로 재선된 론 드산티스가 44살인데 이 사람이 아마 공화당 후보로 급부상해가지고 트럼프와 맹렬한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론 드산티스, 이 사람 이름 좀 외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발음이 참 어려워요. 론 드산티스, 이분이 이탈리아계입니다. 예일대학 나오고 하버드에서 법과대학 나오고 장교로서 이라크 전선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겨냥한 여러 갈래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갈 곳은 백악관이 아니라 법정 아니면 감옥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